감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세계 최강 수준군의 전차포 케이스 리전차 개발한다. 미국과 영국은 NBTI 203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승용차처럼 빠른 속도로 꿈의 전차포로 불리는 레일건을 쏘아대며 전장을 누비는 차세대 전체를 개발 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LDD도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차 케이스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KT 회피의 전차 후속으로 K3 전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3년 말 육군의 장기 소요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DD는 현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K3 가칭 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드리 측에 따르면 K3 전체는 위에서 7년간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0만 21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전차 개발은 개념 연구 단계부터 탐색 개발 체계 개발 본격 양산까지 15년가량이 소요된다. 전체의 경우 1993년 개념 연구를 시작해 2007년 3월 시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해수로 14년이 걸렸다. 육군은 협회의 전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기 전차 개발을 합참에 요청했다고 한다. 회피할 전차는 2011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파워팩 엔진 변속기 개발 문제로 양산이 지연되다가 2014년 들어서 겨우 양산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680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육군 전력 증강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당초 계획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대만 1차 생산하기로 한 상태다. 육군은 회피의 전체의 대량 양산이 어려워지자 구형인 M48개의 5개의 전차의 야간 사격 성능을 개량해 향후 최소 10년간 더 운용하고 이후 K3 자체로 대체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전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제이크피의 전차는 육군 해병대의 최고 참고형 M40 페레이스 리케의 전차를 대체하는 용도로 200여 대만 생산하게 되고 차세대 전차인 K3는 M48개의 5개의 전차 대체용으로 300여 대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육군은 향후 10년 동안 전체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전투 3명을 추가한 게임은 천여대 및 대의원 회임원 400여 대 전체의 개량을 통해 북한군의 포프노트 61 전차 개량 천마호 전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K1의 개량형인 대의원 2완 전차와 대의원의 의원의 개량형인 대의원 A2 전차의 체류분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고 2025년이면 대량 배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6일 장흥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우리나라에서 KT 호프 퓨전체를 개발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성능 개량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미국의 M1 전차는 1980년대에 개발됐는데 지금까지 6번이나 성능 개량을 거치면서 개발 당시 아날로그 장비들을 모두 디지털화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KT 회피 전체의 개량을 독려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제 첫 두 분이 배치된 특별 전차 개량 2023에서 2025년엔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하면 정 소장의 발언인 K3 전차 개발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K3 전체의 개념이 창룡인 미국의 MIT 웨이브 램스 양국의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드에 이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스라엘의 메리카나이도 일본의 십식 전차 중국의 99에이트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최강 전차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5월 9일 러시아가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아리마차 아메트와 텐구에도 세대가 다른 천체라고 한다. 디펜스 타임즈 한승범 편집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 연구를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미국과 영국의 전차 개발 계획인 2030 프로젝트의 개념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차용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와 300년에서 동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편집자는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레일건 내일관으로 무장하고 종말 추적 진행탄이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를 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기동성 등은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능동형 생소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고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장과 대칭구조 특수장갑 등으로 생전 3년 이상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개념으로 개발 탄약을 잡고 있다고 했다. 케이스의 전체 메탈 소재, 로프트 밀양만 표시운 듯 투명 전차 개발.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16년 영국은 독일군과 참호전을 치르면서 철조망 돌파를 위해 세계 최초로 낙후한 전체를 개발했다. 당시 전차는 전투 중량 28톤의 배마력 엔진을 사용하는 바람에 속도가 시속 6km에 불과했다. 사람의 보행 속도가 시속 4km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화력은 최대 12mm 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57mm 폭 7.6mm 기관총 3문을 장착했다. 2016년이면 100년의 역사를 맺는 전차는 첫 시작은 미약했으나 오늘날 그 성능은 천양지차다. 전차의 성능을 단순 비교해도 화력은 야당 배 이상, 비록 약은 12배 이상 증가했고 그 밖에 파괴력, 탐지 능력, 방어 능력 등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를 채택해 기동력에서 기존 전차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북부의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인 독일군이 차량에는 정예부대였지만 결국 연료 부족으로 전차를 움직이지 못해 1943년 튀니지 전선에서 영국 몽고메리 원수에게 괴멸당하고 말았다. K3 전체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다면 한반도 전장에서의 기동력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형성이 될 것이다. K3 자체의 핵심은 뭐니 해도 화력이다. 현재 개발된 가장 강력한 화력은 독일이 2007년 개발한 140mm 전차포다. 피해 전체가 120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다. 탄약 또한 부피가 커 전체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해 탄약을 많이 적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미래형 전차의 140mm 지뢰식, 그 대신 슈퍼대포라 불리는 내일칸 일명 전자기포를 전체 포로 장착하려 하고 있다. 2010년 12월 미 해군은 레일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레일건은 작은 구경으로도 재래식 포와 동일한 파괴력을 낼 수 있다. 즉 100mm 레일건은 140mm 재래식 포와 동일한 파괴력을 낼 수 있다. 편평한 두 개의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전기 에너지로 포탄을 추진하는 레일건인 폭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포탄의 파괴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재래식 후의 탄속도가 1800/s이지만 레일건은 3/s 이상이며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크다. 재래식 대비 10mm 포의 파괴력이 10배 렌즈의 메가줄인 반면 레일건인 64N 제1호약 4배라고 한다. 2010년 현재 미 해군 연구소는 33J의 파괴력을 갖는 내기관 시험에 성공했고 2025년경 실전에 배치한다. MJ는 1톤 자동차가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벽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지난 2011년 2월 레일건 개발에 필요한 응용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3 전체는 전자기장 작대칭 구조 특수장갑을 기념상 채택해 방어력 면에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D 길이는 미국이 2007년부터 강철보다 강하면서 플라스틱만큼 가벼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소재를 K3 개발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재가 개발될 경우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체의 중량 30톤 미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M1A 전차 중량은 60톤 티타늄을 사용해 2009년 개발된 러시아에 드리고 싶다고 전차도 중량이 53톤이나 된다. 전체의 중량이 가벼우면 고속 주행이 가능하므로 전투 지역에서 승용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 더욱 흥미를 끌린 것은 ADD가 K3 전차에 미국이 개발 중인 투명 전체 체계를 개념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국방부 주도하에 메탈 소재를 개발 중이다. 메탈 소재는 해리포터의 투명망토처럼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나간다. 우리 눈은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가시광선을 통해 대상 물체의 형태와 색깔을 통해 물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가 메탈 소재로 제작된다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투명 전차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박승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은
메타 물질은 2006년 처음 소개됐으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존 펜드리 교수와 미국 듀크 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는 투명망토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했다면서 메탈 소재가 조만간 실제 무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의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